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우리가 이런 문제까지 풀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목표점을 잡으라고 풀어주는 거고, 쉬운 문제만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이것도 완전 어려운 문제라고 보긴 또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는, 약간 이거보다 훨씬 더 난이도 높은 문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 앞으로는 그냥 진짜 쑥쑥쑥쑥 풀 정도로 연습이 되어 있어야 이제 고난이도 문제까지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주어진 자료는 항상 비슷해요. 뭐 1g의 부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되는 단서거든. 이 단서가 해석이 잘 돼야 문제가 풀려. 저 단서가 이해가 안 되면은 해석 자체를 할 수가 없고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자, 보니까 기체라는 거 먼저 체크해 주고요. 기체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같은 공간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가. 같은 공간이라면 같은 공간 A, B, C라는 기체가 있으면은 같은 공간이라면 같은 수의 기체가 들어갑니다. 몰수가 똑같다는 거죠. 몰수가 모두 같다라는 의미예요. 자, 같은 부피라면 부피가 똑같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 분자의 개수가 분자의 개수가 다 모두 같다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피라는 말이 나오잖아. 부피가 지금 제일 큰 게 누구야? 얘가 부피가 제일 크죠? 부피가 큰 이유가 뭘까? 같은 그람수인데 부피가 크다? 이유가 뭘까? 방금 말했죠? 몰수, 개수가 부피를 결정한다. 같은 그람수인데 개수가 많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분자량이 매우 작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77이야. 부피가. 얘는 28이고 얘는 44야. 그죠? 이런 부피비를 보입니다. 이 정도의 부피를 보여. 개수가 77에 해당하는 개수를 갖고 있다는 거고, 28에 해당하는 개수를 갖고 있다는 거고, 44에 해당하는 개수를 갖고 있다는 거. 부피의 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근데 같은 그람이야. 같은 그람인데 왜 개수 차이가 많이 날까? 얘가 요따만한 분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그람수지만 개수가 더 많은 거야. 얘는 28은 분자 하나가 엄청 크기 때문에 같은 1g이지만 개수가 몇 개 안 들어가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여기 1g의 부피가 크다는 것, 분자량이 어떻다는 거야? 분자의 질량이 매우 작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1g의 부피가 의미하는 게 뭐다? 분자량의 역수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분자량과 이 개수와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이기 때문에 역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밑에다가 그래서 분자량의 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자, 가분자, 나분자, 다분자니까 분자량의 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수. 그래서 여기가 77분의 1, 28분의 1, 44분의 1의 분자량을 가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것들을 비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바꾸면 정수비로 바꿀 수 있죠? 통분한 다음에 하면 됩니다. 정수비로 바꾸면 얼마 나온다? 어디 갔어? 4대 11대 7 나옵니다. 4대 11대 7이라는 분자량의 비를 보인다는 거야. 분자량의 비를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와 가의 분자량이 나온 거야. 4 정도가 나온다는 거고 11이 나온다는 거고 7이 나온다는 거야. 이게 분자량은 아니죠. 분자량의 비죠.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코리아 사람이니까 선생님도 K를 쓸게요. 11K, 4K, 11K, 7K 정도의 분자량의 비를 보인다면 이 비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자량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이야. 다시 말해서 XZ4니까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X란 녀석의 원자량을 그냥 임의로 소문자 X라고 놓고요.
Y 녀석의 원자량은 소문자 Y로 놓고요. Z 녀석의 원자량을 소문자 Z라고 놓고서 풀어보자는 거예요. 자, 원자량을 알아야 돼. 원자량을 알아야 분자량을 각각 직접 구할 수 있고요. 분자량을 알아야 1몰의 질량도 알 수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원자량들을 하나하나 구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하냐면 가가 분자식이 XZ4니까 X가 원자량이 X잖아. 그죠? Z4니까 요 Z 원자량 Z자리가 4마리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4Z입니다. 이게 분자량이야. 분자량. 다시 XZ4의 분자량이 얼마다? X 플러스 4Z가 분자량이라고. 즉 원자량을 알아내기 위해서 관계식을 세우는 거야. 근데 그 B가 얼마 나온다? 4K의 B를 보인다는 거죠. 4K의 B를 보인다는 거야. 얘는 어때요? 분자식이 XY2니까 X 플러스 2Y라고 쓸 수 있고 이게 11K의 관계식을 보인다는 거고요. 얘는 분자식이 XY니까 X 플러스 Y라고 하는 녀석이 분자량인데 얘가 몇 K야? 7K가 나오는 거죠. 요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을 연립하면 X하고 Y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X 대신에 11K-2Y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면 11K-2Y 플러스 Y는 7K가 나오니까 자 이거 오른쪽 넘길게요. Y는 넘기면 몇 K? 4K가 나오게 되겠네요. Y가 4K 나옵니다. Y가 4K니까 그러므로 X는 몇 K 되는 거야? Y가 4K니까 X는 3K네요. 3K가 나오게 되는 거죠. 3K가 나오게 됩니다. Z 구할 수 있겠죠? Z는 어떻게 나오죠? X에다가 3K를 집어넣으면 넘기면은 4Z가 K가 나오니까 Z는 4분의 1K 나오죠. 여기는 4분의 1K. 그러면 이게 정수가 아니니까 정수로 만들려면 X, Y, Z에다 모두 4를 곱합니다. 라고 하면 여기 몇 K? 16K. 얘는 그냥 K. 4 곱하면 12K 나오죠. 그래서 그러므로 X, Y, Z의 원자량의 B가 몇 대 몇이 나온다? X는 12, Y는 16, Z는 1이죠. 12대 16대 1이라는 원자량의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량의 B를 구해낼 수 있다. 12대 16대 1이라는 원자량의 B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하면 이제 다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에서 분자량의 B를 구해라. XZ4하고 XY2의 분자량의 B. X 얘죠? 분자량 X. 얘 분자량이죠? 분자량의 B는 나왔나요? 원자량 가지고 구해줘야 되는 건가? 이게 분자량의 B 아니야? 아까 얼마요? 4대 몇 대 몇이죠? 4대 11대 10이었죠? 4대 11대 7이었으니까 얘와 얘는 4대 11이 맞죠? 기억은 맞는 말. 그죠?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두 번째, 1몰의 질량을 물어보세요. 1몰의 질량. 자, 1몰의 질량. 자, 분자량의 B가 지금 가하 XZ, X2Z6하고 그 다음에 XYZ2라는 새로운 분자를 제시한 다음에 1몰의 질량을 재라. 이거 원자량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각각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X가 2마리니까 X 하나가 12죠. 24 더하기 Z가 6마리니까 6이죠. 30이네. 30의 분자량을 보이는 거고 XYZ는 X가 12, Y가 16, Z 2마리니까 2 들어가면 28에 30 나오죠. 똑같네. 분자량이 똑같다는 것은 자봐 1몰의 질량 분자량이 30인 경우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이거 지워도 되죠? 예를 들어서 탄소가 원자량이 10인데 원자량 12짜리를 1몰계를 모으면 완전 신기하게 몇 그램 나온다?
12g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12라는 숫자는 원자량, 즉 상대적인 질량이었는데 1몰계를 모으면 실제 질량이 나오는 어떤 그런 마술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질량인 원자량 또는 분자량과 실제 질량을 매개시켜주는 게 1몰이라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1몰의 질량을 구할 때, 그래서 이 분자량이 나와 있으니까 분자량 30짜리를 1몰계 모으면 30g 나옵니다. 얘도 분자량 30이니까 1몰을 모으면 30g이 나오는 거야, 정확히. 몇 대 몇이야? 1대 1에 비로 같게 되겠죠? 서로 같다는 말,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디귿,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의 비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여기 씌우고. 자, 전체 원자수의 비를 나하고 다를 할 건데, 나하고 다를 보면은 나는 XY2고요. 다는 XY고, 분자량이 얼마야? 구하면 11대 7인데 우리 원자량 알고 있으니까 XY2도 분자량 구해볼게. X가 12, Y가 16이니까 12 더하기 32가 되겠죠? 그러면은 44가 나오네요. 그죠? XY2는 44의 분자량 보이는 거고 XY는 38의 분자량을 보이죠. 자, 그럼 봐봐. 이게 무슨 의미야? 분자량을 알았다면 만약에 이거를 1몰계를 모으면 몇 g이야? 44g. 얘는 38g이란 뜻이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1g에 들어있는 이지. 1g. 그러면 이걸 1g으로 환산하면 이거 44g에 거꾸로 생각하면 44g 안에 1몰계의 분자가 들어있는 건데 1g 안에는 몇 개의 분자가 들어있는 거야? 1g 안에는 써보자. 1g 안에는 몇 개의 분자가 들어있는 거다? 44g의 1몰이니까 1g 안에는 44분의 1몰계예요. 잘 봐. 분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도 38g의 1몰계니까 1g 안에는 38분의 1몰의 분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면 뭐야? 원자죠? 원자. 얘는 몇 원자 분자야? 3원자 분자니까 원자를 구하려면 이 분자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원자로 바뀌는 거야. 원자의 수입니다. 얘도 얘는 2원자 분자죠. 한 분자당 2개의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원자라고 바뀌는 거야. 자, 원자 수의 비는 몇 대 몇이다? 44분의 3대 38분의 2가 되겠죠? 이게 원자 수의 비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통분하면 통분했다 치고 얘는 3 곱하기 38에 2 곱하기 44가 되는 거죠. 그럼 약분을 하면 어떻게 나온다? 4, 3 뭐라 해야 돼? 2밖에 안 나? 2 98, 2, 1은 2. 안 보이네? 또 되는 거 있나요? 안 보이는데? 안 보여. 3이 3, 9, 20. 57대 44가 나오는데요? 사라간 거 맞아? 약분되는 거 있나요? 3, 9, 38. 43분의 3, 38분의 2. 맞잖아. 21대 22. 11. 2. 내가 뭐 잘못했지? 뭘 잘못했죠, 선생님? 아예 몰 질량이 28. 28이요? 38이 아니라? 잘못했네, 여기가. 쏘리. 12 더하기 16은 28입니다. 그럴 수 있지. 이해하죠? 28. 그러면 여기가 28 되겠죠? 28. 그죠? 28분의 2. 그러면은 통분하면 여기가 28 되는 거죠? 28 되는 거고 2 곱하기 40과 똑같죠? 그러면은 약분하면은 14. 그래서 27에 14, 2, 2는 4, 2, 2는 4. 그래서 37에 21대
22가 나오네요. 더하기를 못하면 틀린다라는 교훈을 알려주기 위해서 알죠?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시 봐서 알겠지만 이걸 푸는 게 처음에는 되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이게 이런 원리가 있었지 원리까지 생각하면서 푸니까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풀 때 나중에는 주르륵 나올 정도까지 연습이 돼야 한다는 거고 연습할 때 다른 문제, 새로운 문제 가지고 일단 하지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간만 막 단축하는 연습을 먼저 해. 시간이 쫙 단축되면은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또 쫙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자, 12번도 이제 풀어줄게요. 12번도. 보자, 12번. 12번도 잘 풀린 사람도 있고 안 풀린 사람도 있을 텐데 볼게요. 12번. 자, 얘도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는 문제인데, 얘도 기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3개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전체 질량이 서로 같다는 게 이 문제를 푸는 키입니다. 키예요. 이게 꼭 필요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자료가 다 안 나온 게 기억. 여기 뭐야? W는 뭐야? 3W는 뭐지? 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 전체 원자수 1.5NA입니다. NA가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게 그냥 1몰을 의미하는 거야. 뭐라고 써있어요? NA가 아보가드로 수이다라고 써있죠. 아보가드로 수가 1몰을 말하는 거야. 1몰. 그러니까 이게 몇 몰이냐면 정확히 말하면 1.5몰을 멋있게 또는 우리 헷갈리라고 또는 어려워 보이라고 1.5NA계라고 쓴 거라니까. 1.5몰계를 의미하는 그냥 1.5몰계. 전체 원자 수가 1.5몰계라고 준 겁니다. 1.5몰계. (1.5몰계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전체 원자 수가 1.5몰계인데 H2S를 먼저 보면은 이거 H 2개, S 1개로 이루어져 있는 3원자 분자죠. 3원자 분자야. 그래서 만약에 H2S가 1몰계가 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는 총 몇 몰계? 3몰계가 들어있는 거거든. 그치?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 수가 1.5몰계밖에 없대. 그럼 이 분자가 1몰계가 있는 게 아니지. 분자 수가 몇 몰계 있는 거야? 이 분자의 수가 몇 몰계? 2분의 1몰의 분자가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됐어요? 이 분자가 지금 분자 수는 2분의 1몰계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 다시 이 분자가 1몰계가 있다면 전체 원자 수는 3몰이 돼야 됩니다. 근데 1.5몰밖에 없다는 걸 이용해서 그러면 1몰을 준 게 아니라 0.5몰, 다시 말해서 2분의 1몰만 나한테 준 거구나라는 거예요. 자, 0.5라고 쓸게요. 0.5몰계구나. 0.5몰계라는 사실 준 거예요. 자, 0.5몰이 딱 나왔으면 이제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전체 질량이 같다는 건 무슨 말이냐? 0.5몰계의 분자 속에는 1.5몰계의 원자가 들어있죠? 1.5몰계는 수소 원자하고 황 원자를 합쳐서 1.5몰이잖아. 근데 이게 2대1이래. 수소 원자가 몇 몰계 있는 거야? 1몰계 있는 거고 황이 0.5몰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모든 녀석의 원자의 전체 질량, 수소가 같은 질량이 들어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수소가 같은 질량이 들어있다는 건 수소가 같은 몰수만큼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H3, HY 써있지만 다 필요 없고 너도 결국은 1몰계일 거야.
너도 결국은 1몰개일 거야가 처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단서예요. 단서. 너도 1몰개네. 같다고 했으니까. 단서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NH3 같은 경우 원래 이게 만약에 1몰개 있다면 NH3가 1몰개가 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는 몇 몰개여야 돼? 3몰개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3몰이 아니라 1몰개밖에 없다는 건 분자 자체가 3분의 1몰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라는 녀석의 분자수가 몇 몰개다? 3분의 1몰개가 들어있다는 걸 알려주는 정보인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하지 않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약간 퍼즐 같다는 게 이런 말이야. 이게 아래 게 맞춰지지 않으면 위에 거를 맞출 수가 없어. 아래 그림을 보고 위에다가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아래 그림이 안 보이면 아무 데나 놓을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단서를 잘 조합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가 안 풀리면 아예 안 풀리니까. 그죠? 얘가 3분의 1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도 사실 알 수 있다? 왜냐면 N하고 H에 뭘 줬어? N하고 H에 원자량을 줬죠. 그럼 분자량 알 수 있어. NH3의 분자량 얼마야? 14 더하기 3이니까 17입니다. 17이야. 분자량이 17이면 이거 1몰기에 모으면 몇 그램 나오는 거야? 17g 나오는 거죠. 근데 갖고 있는 게 몇 몰밖에 안 돼? 3분의 1몰밖에 안 되니까 3분의 17g이 되겠네요. 그래서 W는 얼마다? 3분의 17g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얘는 몇이야? 그냥 17g이 되겠네요. 그냥 17g. W 값도 이 사실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또 가입니다. 가가 제일 가장 큰 문제야. 자, 이거는 뭐냐면 분자식이 CXHY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HY가 1몰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이 4야.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거 알고 있나요? 질량을 알고 있고 이 녀석의 몰질량을 알면은 이거 몰수를 알 수 있습니다. 몰수를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질량이 주어졌을 경우에 몰질량으로 나누면 몰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의 예를 들어서 CH4라고 가정해 볼게요. CH4가 1몰개가 있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는 몇 몰개야? 4몰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게 이 녀석의 몰수가 나왔을 때 거기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몰수를 구할 때 여기 4라는 숫자를 곱하면 여기가 1몰에다가 4라는 숫자를 곱하면 수소 원자의 몰수가 나오죠. 같은 방법으로 CXHY가 몇 몰인지 알면은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 Y를 곱하면 바로 수소 원자의 몰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수소 원자의 몰수가 얼마인지 이미 알아. 몇 몰? 1몰이잖아. 그래서 관계식을 이 녀석의 몰수를 구한 다음에 Y를 곱하면 1몰이 나온다는 걸 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수소 원자의 몰수를 따로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내는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몰수를 알아내는 방법이 이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질량은 자, 이거는 예를 든 거니까 지울게요. 자, 이 CXHY의 질량은 4g이죠? 여기 줬잖아. 질량 줬잖아. 그 다음에 몰질량이 문제인데 몰질량 CH4의 몰질량 어떻게 구해요? 분자량에다 그람 붙이기 몰질량이잖아. 분자량 구합니다. 분자량이 얼마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얘는 12짜리죠. 12짜리가 몇 개 있냐? 그죠? 12짜리가 X개 있는 거고요. 플러스 1짜리가 Y개 있는 거죠. 이게 몰질량이라니까 이게 이만큼이.
이 관계식을 세우는 게 어려워요. 이게 이거야. 네모를 지금 구한 거야. 네모가 이겁니다. 거기다 뭘 곱해요? y를 곱한 값이 얼마다? 1몰이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x하고 y의 b를 알아냅니다. g이니까 뺄게요. 빼버리면은 자, 어떻게 해야 돼요? 12x 플러스 y분의 4y가 1이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4y는 12x 플러스 y가 되고요. 3y가 12x이므로 y가 4x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하고 y의 관계식이 1대 4라는 관계식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x 대 y의 관계식이 1대 4가 됩니다. 1대 4가 되는 거야. 1대 4를 이루고 있는 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CH4도 가능하죠. C2H8도 가능하죠. 근데 이거 구조식 그려보면 절대 안 그려진다. C2H8이라는 물질이 없어. 자, 이거 잠깐 보여주면은 C2H8이 가능하려면 C하고 C가 단일 결합만 하고 있더라도 C는 4개의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최대로 많이 수소를 붙여봤자 몇 개밖에 안 붙어? 6개밖에 안 붙어요. C2H8이라는 물질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더 이상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없애서 얘는 CH4네 라고 판단해줘야 되는 겁니다. 판단해줘야 돼. CH4네. 답치에서는 탄소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으므로 CH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따로 써있거든요. 뭔 경우죠? 이거 모르나? 근데 이게 C2H8 또는 3C3면 H 몇 개 나와야 돼? 3, 4, 10이 나와야죠. 이런 화학식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구조식이기 때문에 CH4가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1이 나오고 Y는 4가 아예 나오는 겁니다. X는 1, Y는 4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 녀석이 CH4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전체 원자수는 몇 개다? 자, 질량을 통해서 몇 몰인지 알아야겠죠? 이 녀석의 분자량을 구하면 CH4의 분자량은 12 더하기 4니까 16이거든요? 16이면 1몰을 모으면 16g 나와야 되죠? 근데 4g밖에 안 나오니까 몇 몰 있는 거다? 분자수가 4분의 1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질량을 가지고 얘가 전체 분자수가 4분의 1몰인 것도 알아낸 거예요. 그 4분의 1몰이 분자수니까 전체 원자수는 몇 원자 분자? 5원자 분자니까 곱하기 5를 하면 전체 원자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수가 4분의 1이니까 원자수는 4분의 5몰입니다. 1.25몰이 되겠죠? 1.25몰입니다. x 플러스 y는 5다. 맞죠? x가 1이고 y가 4니까 5가 되는 게 맞고요. 기억이 1.2다. 아니죠. 1.25입니다. 모를 대신에 NA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5 NA라고 써야 돼요. 1.2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의 부피비를 구해라. 부피비는 어떻게 구하죠? 부피비가 몰비하고 같죠? 몰비가 부피비죠. 우리 몰수 구했잖아. 분자수가 몰수죠. 이거는 나와 다니까 3분의 1하고 2분의 1이죠. 3분의 1 대 2분의 1이니까 2 대 3이 나오죠. 맞네요. 디귿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아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구조식이 어려워요. 이 관계가 좀 어렵죠. 이 관계.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쉬운 예를 갖다 놓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쉬운 예를 문자로 확장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근데 이것도 문자로 확장하는 여러 가지 경우에 어떤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또 반복되니까 그 수밖에 없어요. 연습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5번도 볼게요. 15번도. 자, 지금 풀어보자는 문제는 다시 한번 자기가 아무것도 안 갖다 놓고 다시 풀어봐야 돼. 다시 풀어봐서 자기 힘으로 쓱 풀릴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미리 숙제를 낼게요. 미리 숙제는 나머지 문제들 다 한 번 더 풀어봐야 되고, 오늘 풀어준 문제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드는 거 숙제고요. 그리고 지금 두 명은 선생님이 추가로 준 문제집이 있습니다. 완자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추가로 준 문제, 그거 좀 풀어와주면 되고, 나머지는 완자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먼저라서 완자를 여러 번 반복해 풀어줘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 완자 문제나 툭 주더라도 진짜 1분 만에, 1분 정도 만에 풀 수 있을 정도로 주르륵 그냥 진짜 아까 처음 말했듯이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쭉 풀려야 이제 앞으로 나오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15번 설명합니다. 자, 먼저 이 피스톤의 특징을 좀 잘 봐야 돼. 당연히 어떤 기체들을 줄 때 반응하지 않는 기체를 줄 거야. 그래야 몰수를 따라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각 기체는 서로 반응하지 않으며 뭐 이런 전제는 항상 나올 거야. 항상 나올 거야. 이게 반응해버리면은 부피가 완전 달라지거든. 예를 들어서 수소, 산소,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에서 2대1 대 1이 만들어지는 거 알아요? 2대1이 만나면 또 2가 만들어져. 이거 어떻게 우리가 외워? 그죠? 그래서 우리 반응하지 않는 기체들끼리만 거의 문제를 낸다는 거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에 원자량이 Z가 Y의 2배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Z가 Y의 2배다 라고 써져 있어요. 어떻게 이용되나 봅시다. 자, 먼저 피스톤의 특징이 뭐냐면 피스톤은 양쪽의 압력이 같기 때문에 여기 멈춰 있는 거예요. 양쪽 압력이 같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건데 여기 센티미터가 둘이 같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부피가 둘이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피가 똑같다. 근데 기체인 경우에는 부피비가 무슨 비이기도 하다? 몰수의 비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임의로 얘를 1몰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도 1몰이 들어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각각 1몰씩 들어있구나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XY2 1몰이 11g이니까 XY2의 분자량이 11이 되겠네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얘는 몇 g인지 모르니까 분자량도 알 수가 없어. 그쵸?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Z하고 Y하고 나와 있는데 일단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ZY3라는 녀석을 40g을 더 넣은 모습이야. 얘를 40g을 이렇게 더 넣었더니 부피비가 1대 3이 된 거 보이나요? 부피비가 1대 1이었다가 1대 3이 되었어. 부피비가 1대 3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비가 1대 3이 되었다는 얘기죠. 아까 여기 1몰이 들어있는 건 똑같죠? 얘는 변함이 없잖아, 왼쪽은. 근데 오른쪽이 3몰로 변했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그럼 얘를 몇 몰 넣은 거야? 원래 1몰 있었는데 2몰을 추가해서 넣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ZY3 40g이 몇 몰이다? 2몰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2몰이다. 그러면 1몰로 환산하면 20g일 거 아니야? 1몰의 질량이 뭘 의미한다? 이 녀석의 분자량을 의미하죠. 분자량. 그래서 ZY3의 분자량은 20이 되는 겁니다. ZY3가 20이다. 근데 Z하고 Y의 관계가 나와 있죠. Z의 원자량이 Y의 2배다라는 건 얘가 2A라면 얘는 A란 뜻이죠. 원자량을 말하는 거야. 원자량을 A라고 표현한다면 2A와 A의 관계가 되겠죠. 그럼 관계식을 세워볼게요. ZY3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얼마가 된다? 일단은 2A 플러스 3A죠. 3A가 20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 얘기잖아. 원자량의 총합이 20이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5A가 20이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A 값은 4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Y의 원자량이 4고 Z의 원자량은 8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Z가 8이고 Y가 4네.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ZY3는 8 더하기 12니까 20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ZY3의 분자량은 그래서 20이 나온다면 ZY2는 분자량이 얼마가 되겠어? Z가 8이고
y가 4인데 2마리 있으니까 8이죠. 16이네요. 이 녀석의 분자량은 16 나옵니다. 그죠? 분자량을 다 구할 수 있어요. ZY2의 분자량이 16이야. 그러니까 1몰이니까 16g 나오겠죠? 뭐예요? 16g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X가 16이다. 그래서 맞는 말. 연결되고 있나요? 원자량의 비를 구해라. 정리하면 X 대 Y 대 Z는 어떻게 나온다? Y는 방금 4 나왔고요. Z는 8 나왔고요. X는 얼마일까? 할 때 XY2의 분자량이 11이니까 XY2가 분자량이 11이니까 X 한 마리하고 Y 두 마리가 합쳐진 게 11인데 Y 두 마리는 8이잖아. 그러므로 X 한 마리는 3이 나와야 하네요. X의 원자량은 3입니다. 3대 4대 8인 걸 알 수 있어요. X 대 Y는 그래서 3대 4이다. 맞네요. 원자량의 비 3대 4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나에서 전체 원자 수를 비교하래요. 전체 원자 수. ZY2와 ZY3. 원자 수. 봐봐. 얘 1몰게 있었죠? 다시 말해서 여기다 써볼까요? 이거 지워도 되지? 자, 봐봐. 디귿 푸는 거야. 디귿에서 ZY2가 내가 집어넣은 게 몇이야? 나에서 1몰이죠. 그 다음에 ZY3는 2몰 투입된 거잖아. 이건 무슨 수야? 분자수죠. 분자수. 물어보는 건 뭐야? 원자수잖아. 원자수는 어떻게 구해요? 이건 3원자 분자, 4원자 분자니까 곱하기 3, 곱하기 4 해야 원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원자수는 곱하기 4 하면 3몰개고요. 얘는 몇 몰개? 곱하기 4 하면은 4, 2, 8. 8몰개 나오나요? 3대 8이 나오네요. 가가 ZY2가 ZY3의 8분의 3배이다. 맞나요? 맞네요. 이게 또 맞는 말. 수학 같죠? 수학 같죠? 쌤은 수학을 잘 못해요. 산수로 푼 거야. 산수로 푼 겁니다. 근데 과학에서 정의했던 모든 정의들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다시 말하지만 뭐로 극복해야 합니다? 연습량으로 극복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문제들 또 좀, 자, 오늘 배운 것들이 굉장히 큰 바탕이 될 거, 바탕에 대해서 그 다음 문제들도 이제 풀려 나갈 수 있게끔 연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오늘은 마치고요. 마치고 각각 오늘 주어진 자료들 잘 해결해가지고 오고 다음 시간에 또 질문 해가지고 풀어내는 시간들을 가질게요. 아시겠죠? 고생들 많았고 일주일 동안 약간 자기 실력을 좀 어떻게 해야 돼? 좀 업그레이드 해서 만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파이팅! 고생했습니다. 여기를 세우면 알 수 있을까? 높은 방식을?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볼게요. 풀어보고 그 높은 방식을 확인해볼게요. 이거 차트는 쌤한테 주세요. 차트, 나한테 이미 낸 사람도 있어. 고생했어요. 네, 됐어. 고생했어. 주세요. 근데 이번 달 안에는 진짜 혼날 것 같아. 하나 더? 잠깐만.